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동생과 함께 글을 적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꼭 다른 분들께 들려드려 보라고 워낙 성화를 부려서 말입니다. 여동생 말로는 제가 결혼했던 그 남자는 물론이고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정신머리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모티브가 된 것이 그 집안 식구들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결혼했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식구들은 뻔뻔함과 모논리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돈을 누가 갖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우기까지 했으니까요.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제 남편이라는 사람도 껴있었으니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해야겠다 생각에 도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저는 시댁 인간들한테 질려버린 상태였거든요.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집이 시댁이랑 가까웠느냐고요? 아니요. 가깝지 않았어요. 차로 40분은 달려와야 하는 거리였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자주 들르는 건지 정말 사람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는 시험이랑 네 시숙이 왔는데 꼴이 그게 뭐냐? 응? 얼굴도 푸석푸석해서는 집에서 여자가 좀 잘 관리하고 있고 그래야지. 네가 그러고 있으면은 네 남편이 밖에서 돈 벌고 들어와서 집에서 기분이 좋겠어? 마누라라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에이,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재수씨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구만. 하하하. 재수씨,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뭘 그렇게 어려워해요? 이야, 결혼식 사진은 참 잘 나왔어. 어유, 1년 전만 해도 우리 엄마 젊었다. 하하하. 아우, 목말라. 재수씨, 저 목에 너무 마릅니다. 진상, 개진상. 누가 집에 오라고 했느냐고요. 저도 별별 수단을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비밀번호는 사수했던 터라 저희가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시댁 인간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없는 척 숨죽이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밖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나 봐요. 제가 택배를 받으려고 문을 열었다가 마주쳐서 꾸역꾸역 집에 들인 적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냥 빨리 들어오게 해서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게 제일 빠른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전날도 그랬어요. 저는 영상 관련해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그날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하고 겨우 쉬려고 하는데 그때 저 인간들이 딱 들이닥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폭격했죠. 꼴이 왜 그 모양이냐고 말입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들이닥친 시간을 좀 보고 얘기를 한 것인지 그때가 아침 8시였어요. 아침 8시요. 아 어머니 어제부터 밤새워 이러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일정 조절해서 괜찮은 날 오셔달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버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에이 재수씨.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재수씨는 친정집 갈 때 일일이 다 허락받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재수씨랑 사코 보러 오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하하하하하. 아이고 사람들 말이 많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더니만은 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내가 너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냐. 아유 참 미안하다 그래. 엄마가 자식들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네. 응. 저도 몇 번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그냥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자기네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네들 생각만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면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은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커피를 달라 하고서는 자기 집처럼 고시로 있는 게임기를 꺼내서 한참 동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랑 아주버님이 나이가 10살 차이가 넘게 났는데도 하는 짓은 그냥 애입니다. 말 그대로 애였어요. 지금도 글을 쓰면서 예전 일이 떠올라 열불이 터지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제 물건을 그렇게나 탐을 냈습니다. 어머머, 너는 세상에 무슨 화장품을 이렇게 샀니? 어? 아이고, 우리 석호가 밖에서 뼈 빠지게 보러 온 돈 가지고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너 어차피 네 말대로 프랑스인지 프리랜서인지 뭐 그거 한다고 집에서만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도 뭐 필요 없겠구만. 이거 내가 가져간다. 대보자. 세상에 세상에.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옷 아니니? 아이고 이런 거를 세상에. 자, 너는 애가 쓸데없이 통만 크다. 통만 커. 나이가 무기라고. 너희 나이 때는 시장바닥에서 파는 옷 사서 입어도 다 이뻐 보여. 이런 거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나 사 입어라. 아이고 잘 됐네. 이번 개모임 때 이거 입고 가면 되겠다. 어머니, 그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께 어울리는 옷으로 제가 생신 때 사서 선물 드릴게요. 이게 옷이 프리 사이즈로 나온 거라서 아마 활동하실 때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네가 돈을 벌어봤다 뭐를. 벌어봤다 떡볶이값이나 벌겠지. 그리고 너 말을 은근히 희한하게 한다. 나 요즘 아쿠아로빅 다니면서 살 많이 뺐어. 하여간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할 것이지. 이게 내가 왜 안 맞아? 너도 참 젊은 애가 말이야. 작슴 속 좁다. 어? 이게 내가 어디를 봐서 안 만난다는 거야. 저는 보통 5호에서 66치수를 입습니다. 시어머니는 딱 보면 풍채가 꽤 좋으시구나 하는 편에 속하세요. 그런데 자꾸만 제 옷을 탐냈습니다. 저렇게 굳이 가져가야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저 제끼 망가졌습니다. 팔뚝 쪽이 터져서요. 그런데도 그거를 자기가 수선해서 입겠다면서 결국에는 시어머니는 저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이 빨리 내 집에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자포자기 하고서는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인간들이 집을 한번 쓸고 가면 저는 진이 다 빠져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엄마랑 형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상황만 놓고 보면 저 혼자서 그 집안 식구들을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까지만 해도 시댁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데 저는 물론이고 제 여동생까지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이값을 못하는 그 인간, 제 아주버님이었던 그 인간이었죠. 네가 아주버님한테 뭐라고 좀 딱 잘라서 말 좀 해봐. 나 골치 아파 죽겠다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대체 내 아이들은 어디서 하신 거래? 당신이 알려드렸어. 나 진짜 애들한테 미안해 죽겠어. 내가 얼마나 사과를 하고 다닌 줄 알아. 미안해. 아니 나는 진짜 몰랐어. 나는 정말로 몰랐었다니까. 진짜야. 그 인간 그거 진짜 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는 건지. 나도 그 인간이 이제는 좀 철이 들 줄 알았어. 진짜. 선미가 뭐래? 선미 화 많이 났지? 미치겠다 진짜. 내가 진짜 그 인간 얼굴 죽을 때까지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두 번 다시 못 그러게 잘해놓을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아주버님이랑 저랑 10살 차이가 난다고 말입니다. 남편이랑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 형이라도 10살 이상 차이가 났죠. 다른 집은 어떤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이고 평범한 집이라면 보통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형한테 동생이 의지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고를 쳐도 동생이 치지 10살 넘게 많은 형이 사고를 친 거를 동생이 수습하는 일은 드물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형, 제 아주버님이었던 그 인간은 집안에서 내로라 하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겸손한 직업 하나 없었어요. 그저 사업한다고 입만 나불거리고 허세나 부리고 다녔을 뿐 어떠한 결과물도 내지 않았죠. 그냥 몸 전체가 허세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게 참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위해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집 귀한 딸들 인생 망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제 SNS를 한 것인지 제 친구들 프로필을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드는 제 친구들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심지어는 제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식장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네요. 인스타 보니까 남자친구도 없으시고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가볍게 커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니고 저희 재수씨 아시죠? 성혜란. 재수씨 아주버님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대뜸 연락이 온다면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저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요. 그렇잖아요. 남의 SNS를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 정보를 하나하나 다 알아내서는 결혼을 했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자기가 다 조사해서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건데 저는 친한 친구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는 터라서 SNS에 되어있는 친구들도 정말 저랑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아주버님 놈이 저딴 메시지를 보냈으니 제가 어땠겠어요? 그나마 친구들이 괜찮다고 네 아주버님이 정신 나간 놈인 거지 네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해해줘서 다행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주버님 놈은 10살이나 어린 자기 동생한테 쌍욕까지 먹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남편이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얼마 있지 않아 아주버님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으니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카페로 나갔죠. 나간 김에 그 자식한테 나도 쓴소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말입니다. 재수씨, 저는 재수씨가 저한테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수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대뜸 무슨 소리인지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버님 놈이 제게 꺼낸 말은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였습니다. 자기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기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입니다. 가족이죠. 그런데 저는 가족이라고 해도 직계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주버님이 보자고 연락 주셨을 때 지난번에 아주버님이 제 친구들한테 연락하셨던 거 그 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마음먹고 나온 거예요. 제 SNS를 보시는 그런 것까지야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할 건 없는데 제 주변 친구들하고 연락하시는 거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서운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저는 제가 아주버님한테 예의 지키는 것처럼 아주버님도 저한테 예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제가 일정 맞을 때 그때 오세요. 그래요. 그럴게요. 그게 뭐 어렵나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예전처럼 눈구렁이처럼 능글능글하면서 요리조리 대답도 안 하고 피해 나갈 줄 알았는데 아주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확실히 자기 형한테 제대로 난리를 치기는 했나 보다 하고 안심을 하려던 찰나. 역시나 아주버님 놈은 저를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러면 아까 재수씨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겹사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하하하. 아니 솔직히 제가 남들 눈에 비췄을 때 철딱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철딱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 깐깐하게 보는 거고 저는 그냥 젊게 사는 거거든요. 보면 제가 재수씨랑 석호보다 더 젊게 살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기분 좋게 즐겁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요. 저 사돈 처녀 혜정씨 봤을 때 참 발랄하고 매력 있는 친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나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더 40대로 안 보여. 하하하하하하. 미친 인간 아닌가요? 꿩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뭔지. 저 인간이 제 여동생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나이를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젊게 본다나요. 그건 자기 생각이겠죠. 그 인간이요. 누가 봐도 40대입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도 40대 언니 오빠들 보면 젊고 활기찬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건 꾸준히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아주버님이요. 그 인간은 운동이라고는 숨 쉬는 것 빼고는 안 합니다. 그냥 말랐어요. 거기다 머리숱은 거의 정수리가 훤히 보이기 직전이고요. 그거 숨기겠다고 스냅백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직업도 없어, 나이도 많아, 능력도 없어. 감히 제 여동생을, 아니 제 여동생이 아니더라도 그 인간이 어떤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면 저는 그 여자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했을 거예요. 저 말 듣자마자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2번 다시 그런 얘기 꺼내질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언니 아주버님이나 생일이라고 선물 보내주셨는데 언니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언니도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려. 그래야 언니 아주버님도 선물 줘놓고 생색 좀 낼 거 아니야. 그래도 사돈차는 생일이라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고맙다. 야, 너 그거 절대 받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 너 언니가 그 사람 연락 오는 거 받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인간 그거 제정신 아니라니까는. 너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 언니 그게 진심이겠어? 그날 괜히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서 뻘쭘하기도 하니까 괜히 과장해서 농담한 거겠지.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언니 아주버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정도 생각도 없을까? 돌려보내고 싶어도 나 이미 선물로 교환해서 받아서 못 돌려보내. 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아주버님 놈이 제 여동생 생일에 맞춰서 선물을 보낸 거예요. 제가 여동생한테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아주버님 연락처 알려주면서 이번호 차단해두고 혹시라도 그 인간이 저한테 연락이 오면 일절 상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기집애가 제 말을 농담으로 들은 것인지 선물도 덥석 받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제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느 연인들처럼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사진으로 해두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아주 대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남자친구 있고요. 아니, 제가 그래도 우리 언니 생각해서 말 가르쳐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쪽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나이 차이고 뭐고 그냥 싫어요. 아시겠어요? 아, 우와, 여자들 진짜 무섭다. 아니, 그러면 내가 보낸 생일 선물은 왜 받았어요? 왜? 재수 씨,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재수 씨 여동생이 사돈 처녀가 나를 갖고 논 거라고요. 야, 너도 나를 그렇게 볼 게 아니야, 임마. 내가 지금 네 처자라는 기집애한테 놀아난 거라니까. 뭐야, 놀아나요? 아주버님,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했었죠? 내 동생한테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말고 내 동생한테 치근덕거리지 말라고요. 선물이요. 그거 제가 다시 돈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럼 됐죠? 언니, 내가 이미 돈으로 다시 돌려줬다니까.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계속 저러는 거야. 지난번에는 나 회사에 있는데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형부, 이거는 언니가 나서서 얘기할 게 아니라 형부가 나서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부 형이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는 언니 친구들한테 껄떡거렸다던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카카오톡에 뜬 제 여동생 사진을 보고 난 뒤에 아주버님 놈이 아주 난리를 피운 것이었습니다. 제 여동생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냐 따져 묻는 건 기본이었고 여동생 남자친구한테까지 연락해서 난리를 피웠답니다. 그이니 일이 커지면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동생은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좀처럼 그 진상놈이 멈출 줄 몰라서 결국에는 사자대면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저때 제가 알았습니다. 저 자식은 진상이 아니라 그냥 미친 인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야, 니 기집애가 진짜 너 내가 아주 오냐오냐 좋게 봐주니까 나를 호구로 보냐? 야, 이게 진짜 찰서. 아주버님 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여동생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눈이 돌았죠. 벌떡 일어나서 그 자식 뺨따기를 갈려버렸습니다. 정말로 이 악물고 있는 힘껏 말이에요. 그 말라빠진 인간, 제가 날린 뺨따기 세례를 맞고는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낮아빠진 자세 그대로 번져서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내 동생을 좋게 봐줘. 뭐를 좋게 봐줘. 내가 언제 내 동생 좋게 봐달라고 했어. 야, 네가 저 자식한테 너 좋게 봐달라고 했어. 아니지. 나이값을 못하면 차라리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라도 하던가.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여자 만날 수 있게 관리를 잘하든가 돈이라도 벌든가. 어디서 그 나이 먹고 추하게 말이야. 뭐, 격사도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생각하긴 역같이 생각하지. 진짜. 그래도 인간 취급해서 꼭 참고 떠들어대는 거 듣고 있으니까. 진짜 적당히 했어야지. 나 오늘부로 너 같은 놈한테 아주버님 대우 안 해. 알겠어? 당신도 똑바로 들어. 오늘 일 가지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구만 말해. 나도 이딴 일 겪고서 살 생각 없으니까. 너도 행동 똑바로 해. 알겠어? 네 형 간수 잘하라고. 이 원수야. 그러고 내가 적당히 좀 하랬지. 이게 뭐냐?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조절 미안해. 나가자.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나가자. 내가 미안해. 야, 너 형한테 이럴 거야? 야! 그렇게 뺨따기에 세뇌를 맞고도 그 진상놈은 자기 잘났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남편놈도 그런 자기 형한테 질린 것인지 저와 여동생한테 연신 사과를 하고는 함께 따라 나섰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큰아들이 당한 일을 들어서인지 난리가 나서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그때도 똑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찾아오지도 말고 당신 큰애들 놈이 내 여동생이면 내 친구들한테 한 일, 그거 범죄라고 말입니다. 남편 놈도 자기 형 사건은 크게 느꼈던 건지 제가 하는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심오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한바탕 큰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좀 평화가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전이 가장 고요한 법이죠. 성우촌리님 따님 되시죠? 아버님 유산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어, 아버님? 남편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전화가 걸려왔고 차량 스피커로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아빠에 대한 연락이었죠. 스피커였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유산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제 아버지, 자기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놀랐다기보다는 유산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놀랐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부모님은 왜 이혼을 하셨는지 저와 여동생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엄마 아빠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완벽하게 정리돼서 헤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나서 저랑 여동생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 아빠 얼굴 한번, 아빠 목소리 한번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아빠는 저희한테 양육비며 생일 선물이며 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저희 앞으로 유산을 남겨놓으셨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결혼도 안 한 채 혼자 사셨더라고요. 참 독하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혼자서 신랑 신부 입장 통로에 들어설 때 정말 서러웠었는데 뭐가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유산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니 엄마, 돌반은 내 것인데 왜 그거를 원목을 전부 형한테 주겠다는 거야? 당연히 너희 형이 먼저지. 너는 결혼도 했고 너희 둘 다 팥벌이 하고 있지만 너희 형 봐라. 제가 결혼했어? 아니면 결혼할 여자가 있겠어? 사업이라도 해서 다시 잘 살면서 팥벌이는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래, 솔직히 말해서 너희 부부 나한테 정신적 피해 입힌 거로 쳐도 나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어이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받은 유산을 가지고 시댁 식구들의 분쟁이 시작되었죠. 떡줄 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끼리 난리인지. 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가 난리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안 보면 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이었던 건 남편까지 그랬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두 사람 다 진짜 웃긴다. 내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받는 돈이야. 그런데 그거를 왜 두 사람이 갚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엄마, 이건 아니지.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나 참,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빠 없이 자란 애들 뭐 가정교육 어쩌고 하면서 형이랑 같이 반대하더니만은 이제는 유산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달라졌냐고. 아무도 이 돈 손 못 대. 내가 왜? 나는 양보 못해. 아이고, 나랑 너희 형이 무조건 네 결혼 반대했었어? 너 얘랑 만나면서도 이 여자 저 여자 선본 거. 그거 네가 나한테 조르고 졸라서 손자리 마련해달라고 했었잖아. 여러 여자 만나봐서 조건 괜찮은 사람 만날 거라고. 아이고, 어디서 말이야. 너야말로 네 엄마랑 형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참 가관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저는 시어머니가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를 했던 것을 몰랐어요. 심지어는 애비 없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은 티가 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친정엄마가 타고 온 차, 그리고 저희 엄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몰랐던 건 남편이 저를 만나면서 이 여자 저 여자랑 맞선을 보고 다녔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핏줄이 어디 갈까요?
남편도 자기 엄마랑 형이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남편 놈은 자기 엄마가 맞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자기야, 엄마가 말하는 건 그냥 흘려들어. 엄마가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네. 진짜. 내가 왜 때문에. 저게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것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저한테 저 인간들 3명 중 그 누구도 괜찮냐, 상심이 크겠다. 마음이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위로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제가 받은 유산을 더 가져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제 눈에만 느린 동작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느린 동작처럼 소리가 들리고 그 인간들 표정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에 미쳐버린 그 눈 말이에요. 그 눈을 보는데 연을 끊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라는 인간이 나를 조건으로 보고서 여러 여자 중 나를 골라서 결혼을 한 것이구나라는 걸 몸소 깨달았는데 제가 그런 인간과 같이 살 부대 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나면 머리가 차갑게 식는 스타일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말입니다. 머리와 마음이 차갑게 식으니 매우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꽥꽥 소리를 질러가는 그 인간들 앞에서 보란듯이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 예. 차라리 네가 나서서 알아서 분배해줘라. 아유, 이거는 뭐 가족 간의 마음만 상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기미가. 아유, 네가 우리 사정 다 알 것 아니야. 내가 엄마 기억하지? 너희 부부는 그래도 결혼도 했고 둘 다 번듯하게 일하고 있잖느냐. 그런데 네 아주버님은 저놈 저거 철도 안 들었고. 아유, 내가 하는 말 무슨 소린지 알지? 네가 좀 현명하게 생각해서 잘 분배 좀 해봐라. 응? 엄마. 여보, 당신도 알잖아. 나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 모으고 김 부장 그 자식한테 나 완전히 찍혀서 지금 나 혼자서 야근을 며칠을 했냐? 나한테 돈 나눠주면은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지. 왜? 지순이 자식이 이번에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딱 해서 당신이 준 돈 2배, 아니 내가 10배로 불릴 수 있다니까는. 여보, 엄마랑 형한테 그 돈 주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이랑 처용 주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시면서 남겨놓은 유산, 그거 장인어른 그 마음이랑 그 노고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내 말 알지? 나 당신 남편이야. 나만큼 당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재수씨, 솔직히 지난번에 재수씨가 나한테 실수했던 거 알죠? 내가 그때 뺨따기 맞은 거 생각하면 나 고소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실수했던 거 갚는다고 생각해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것처럼 제 앞에서 그 3사람이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너무 싫어서 소름이 계속 끼쳤어요. 돈에 미친 인간들. 사람은 아니죠. 그 인간들, 며느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 부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게 된 유산을 나눠 갖겠다고 그렇게 혈안을 하고 달려들다니. 정말 역겹지 않나요? 저는 한참을 그 3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은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아무도 위로 한마디를 안 해주세요? 당신도 참 그렇다. 그래, 초등학교 때 그거 잠깐 얼굴 보고 헤어진 아빠 맞지? 그러니까 정도 없겠지. 그런데 그래도 나한테는 아빠였던 사람이잖아?
맞지?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된 게 아무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큰 아드님이 못나서 자기 인생 말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친구들한테 치근덕거리다가 저 개망신 주고 하다 제 여동생한테 치근덕거려서 저한테 뺨따지 맞았어요. 제가 뭐를 어떻게 불쌍하게 봐줘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주버님, 저를 고소하려다 말았다고요. 그럼 그냥 고소하지 그랬어요. 저도 고소 좀 같이 하게. 나야말로 당신 역겨운데. 그래도 내 남편 형이니까 이 악물고 참고 넘어간 거야. 알아. 아씨, 엄마, 형. 두 사람이 지금 내 부인한테 무슨 짓 했는지 이제 알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누산 얘기한 거야. 두 사람이 뻔뻔하게. 알아들었으면 진짜 그만해. 지금 진짜 다들 너무 추한 거 알아? 제일 추한 게 당신이야. 야, 너는 진짜 간도 크다. 아니 내가 멍청한 거네. 어떻게 나랑 결혼식장까지 잡아놓고서도 다른 여자들이랑 맞선을 볼 생각을 했니? 왜? 그런데 네가 나 몰래 다른 여자들 조건이 다 구렸어? 너같이 능력 없고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결혼할 여자가 없었나 보다. 아, 내가 등신이지. 그렇지? 그 여자들이 진짜 현명했다. 내가 아주 존경스러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두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됐어. 뭐 스트레스를 받아. 야, 너는 내가 바본 줄 알아. 네가 코인 하겠다고 돈 날려먹어서 너 그것 때문에 머리 빠진 거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니? 은행에서 독촉장 보냈더라. 너 대출까지 받았더라. 내가 그래서 네가 이제 공동명의하자고 지랄 발광할 때 절대 안 해준 거야. 네 수준이 딱 보여서. 네 말대로 나 우리 아빠 어떻게 벌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나랑 내 동생 생각해서 모았을 이 돈 절대로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안 줘.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너 당장 내 집에서 네 식구들 데리고 꺼져. 나 오늘부로 너랑 끝날 거고 네 집안 식구들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나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서름에 복받쳐 올랐었어요. 악도 올라왔고요. 우라도 올라왔던 것 같네요. 그 인간들 한 명 한 명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라가 치밀자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들어서 그것들한테 던졌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입니다. 네, 그 집도 제 집이었습니다. 시댁은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남편이 자기가 버는 돈에서 80% 이상을 시댁에 갖다 바쳤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이해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고 성실하기만 한 것 같은 그 사람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으니까요. 돈이야 같이 벌면서 모아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내가 좀 더 벌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저런 꼴이었다니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고 돌아가신 아빠가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어머머, 아우, 저 돌아도 제대로 돌았네. 제대로 돌았어. 야, 어머머머, 야야야. 너, 이혼하고서 여자가 어디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쉬울 것 같아. 너 이제 중고야, 중고. 중고가 나발이고 너희 같은 것들이랑 옆에서 사는 것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으니까 나가라고. 꺼지라고. 나가라고. 남편 놈과 아주버님이라는 놈은 자기네들 살겠다고 엄마도 밀치고 먼저 뛰쳐나갔네요.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그것들을 내쫓고 바로 이혼 준비했습니다. 그놈한테서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 친구와 여동생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자식 형이라는 그 미친 인간이 했던 짓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제 여동생은 한동안 그 미친 인간한테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올 때마다 주위를 살피고 나왔었거든요.
고소할 만하죠?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이혼을 끝내고 그 인간들과 지겨운 인연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대는 제가 되었죠.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땠나요? 참 거지 같은 인간들이었죠? 저 이혼한 거 잘한 거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속이 사이다처럼 뻥 뚫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